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무제의 여인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음녀화는 광무제가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는 춘추전국시대의 명재상이었던 관중의 후예입니다. 광무제는 평소에 벼슬로는 직금호에 오르고 여인으로는 음녀화를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만큼 음녀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광무제 유수는 28살 때 17살인 음녀화와 결혼을 했는데 신혼 3개월 만에 그의 형인 유인이 봉기를 일으켜서 거기에 참전하느냐고 음녀화를 친정에 가있게 하고 봉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유수가 나중에 하북을 평정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1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던 진정왕 유양의 조카딸이었던 곽성통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곽성통은 덕과 재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는 곽성통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의리를 최대한 지킵니다. 한편 진정왕 유양은 서기 26년에 반역을 깨하다가 살해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는 곽성통을 버리지 않고 그를 청해하였습니다. 한편 서기 25년 6월 달에 광무제는 황제를 칭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시 황후를 뽑을 때 첫 부인이었던 음녀화를 자신의 황후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음녀화는 곽성통이 유수가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곤란했을 때 유수와 고난을 함께한 정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미 아들을 낳은 상태에서 그녀가 황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황후의 자리를 사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음녀화의 어진 행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26년에 광무제는 곽성통을 정식 황후로 임명하고 그의 아들인 유광을 황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서기 28년에 음녀화는 사내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의 이름을 유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4남 1녀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유수는 전체적으로 11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곽성통에게서 5남 3녀를 얻게 되고 음녀화에게서 5남 1녀를 낳게 됩니다. 나머지 후궁에게서는 1남 1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의 여인이 광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녀화에 대한 광무제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남 1녀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로서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무제 유수는 두 여인에 대해서 총애를 하였고 특히 음녀화에 대해서는 그 애정이 한결같았습니다. 서기 36년에 촉당의 공선수를 토벌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천하를 평정하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광무제의 음녀화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자 곽황후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후궁을 관리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광무제는 크게 화를 내면서 곽황후를 폐위시키고 음녀화를 황후로 책봉하였습니다. 그것은 서기 41년의 일입니다. 한편 태자 유광은 태자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광무제에게 간청했습니다. 처음에 광무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광의 청을 들어주어서 음녀화의 아들이었던 유양을 이름을 유장으로 바꾸어서 그를 황태자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광무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명제입니다. 광무제는 곽황후를 폐위시킨 이후에도 곽황후와 곽씨 집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곽황후의 아들을 번왕으로 삼고 곽황후를 번왕 태후로 삼아서 그녀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곽성통과 그의 일가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과거 경제 시절에 율태자가 폐위당한 다음에 유리와 그의 집안이 거의 멸문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기 52년에 곽성통이 죽고 서기 57년에 광무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서기 64년에 음녀화가 죽게 되는데 음녀화는 강모제와 함께 원릉이라는 곳에 합장되게 됩니다. 한편 원래 태자였던 유광이 태자의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광모제에게 요청하고 태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모제가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음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모제가 무덤 속까지 같이 하고 싶었던 여인은 음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곽태우가 폐위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녀화의 아들이 태자의 자리를 잇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광이 태자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태자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덕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고 천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무제 유수의 경우에 곽항우와 그의 일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하여서 황실이 안정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광무제의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자였던 명제에게도 곽씨 집안을 특별히 보살펴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마중달, 즉 사마이와 그의 부인 장춘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